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. 이 편리하고 화려한 디지털 세상 뒤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비용,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흔히들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라고 부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새로운 자원은 석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어요. 그게 바로 물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 목마름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 거대한 문제를 캐나다의 한 작은 해안 도시 너나이모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시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기술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. 한 사람, 그리고 그 마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.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. 이분이 바로 캐나다 너나니모에 사는 은퇴한 교수, 캐서린 바누레입니다. 자신의 마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. 그녀의 이 한마디가 기술 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. 상황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. 한쪽에서는 시장이 나서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경제 발전을 외치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안 그래도 가뭄으로 고생하는 우리 동네에서 하루에 7만 리터가 넘는 식수가 그냥 사라져버릴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. 정말 전형적인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의 충돌 구도죠. 자,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아니, 디지털 세상에 있는 챗봇이 왜 물을 마셔야 할까요? 지금부터 화면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입니다. 수천 개의 서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내뿜는 그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써야만 하거든요. 특히 AI 시대가 오면서 이 시설들은 말 그대로 터보 엔진을 단 것처럼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?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. 우리가 챗 GPT랑 그냥 짧게 대화하는 동안, 그러니까 질문 한 10개에서 50개 정도 던지는 그 사이에 약 500ml, 딱 우리가 마시는 생수 한 병만큼의 물이 데이터 센터 냉각에 쓰인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걸 전 세계 규모로 한번 넓혀볼까요? 그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2023년 딱 한 해 동안 데이터 센터 냉각에만 들어간 물이 무려 1,400억 리터로 추정돼요.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? 이 물의 상당수가 바로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식수라는 겁니다. 이렇게나 막대한 양의 물이 쓰이고 있는데 그럼 기업들은 과연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을까요? 글쎄요.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서 기업들의 비밀주의라는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캐나다 토론토에 새로 짓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딱 한 곳에서만 1년에 12억 리터의 물을 써도 된다고 허가를 받았어요.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캐나다에서는 외부 공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을 쓸 거라서 시수 사용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네덜란드 사례를 한번 보세요. 약속했던 양보다 무려 4배가 넘는 물을 써버린 전적이 있습니다. 과연 이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? 이건 정말 더 충격적입니다. 아마존의 경우인데요. 퀘벡에 있는 한 데이터 센터는 아예 계량기도 없이 물을 쓰고요. 2023년 한 해 동안 낸 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? 단돈 153달러.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 되는 정액 요금만 냈습니다. 그해 아마존 웹서비스의 수익이 무려 1,000억 달러였는데 말이죠. 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지금 감독이 얼마나 부재한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이건 아마존에서 직접 일했던 전직 지속가능성 과학자의 목소리입니다. 내부 고발자인 셈이죠. 그는 이런 비밀주의가 단순히 대중을 속이는 걸 넘어서 결국 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사업 관행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다른 나라들은 점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유독 캐나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붐을 장려하고 있다는 거죠. 아니, 왜 하필 캐나다일까요? 서늘한 기후에다가
풍부하고 저렴한 수력발전 전기.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니까요.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캐나다야말로 그야말로 최적의 입지인 셈입니다. 정부는 수천억 원의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이 목마른 산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. 한 공익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. 경제적 이익만 보고 나중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.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AI 붐이 바로 그런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. 하지만 아까 봤던 노나이모에서의 싸움은요,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.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의 일부거든요. 이 지도 위에 점절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?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시민들의 거센 압력 때문에 구글의 1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고요.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물 부족에 대한 항의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나이모의 캐서린 바넬은 혼자가 아닌 거죠. AI,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. 하지만 그 눈부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또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?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그 대가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?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